Bring it on.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애플과 퀄컴, 두 IT 거인들의 싸움이 결국 퀄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허 공룡이 혁신의 상징 애플을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싸움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양자 간의 싸움을 통해 IT 업계의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은 그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가 소송을 진행한 것은 서로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퀄컴이 수년간 특허 사용료를 과잉 청구했다고 주장했으며 퀄컴은 애플이 특허 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퀄컴은 이동통신 관련한 특허를 13만 가지나 보유하고 있기에 많은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이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칩 가격과는 별도로 단말기 도매 가격의 약 5%를 특허 사용료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말합니다. 칩에 대한 비용 외에 특허 사용료까지 지불하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칩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맞다. 스마트폰은 퀄컴의 무선 통신 기술 외에도 디스플레이, 터치 센서 등 다른 기술도 많이 사용되는데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퀄컴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도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퀄컴은 말합니다. 일반적인 특허라면 판매하는 순간 관련 특허가 소진된다고 볼 수 있지만 퀄컴의 특허는 무선 기술 전반에 해당된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의 향상, GPS 내비게이션, 앱스토어 작동, 전력 관리, 배터리 효율 등 전체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시스템 차원의 기술이다. 과연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중 비용을 청구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까요? 퀄컴은 CDMA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지폰 시절 검증 안 된 기술이었던 CDMA 개발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큰 도움을 주었는데 우리에 대한 고마움은 가볍게 잊고 휴대폰당 특허료를 받아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퀄컴은 피처폰 시절부터 APR 통신 모뎀이 결합된 통합칩과 GSM, CDMA, HSDPA, ATA 통합 통신 모뎀 칩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스마트폰 모뎀 칩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점유율 약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퀄컴은 자신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신 모뎀 칩과 AP를 통합시켜 제조사들에게 두 가지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만들거나 고성능 칩셋을 판매 시 저가형 악성 재고 칩셋까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외에도 화웨이까지 자체 기린 AP를 주력으로 미기 시작하면서 주요 고객들이 이탈했으며 반독점 관련 문제로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 생산기업 NXP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산되었고 NXP는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 진출을 위해 삼성전자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은 애플로부터 2007년 아이폰 판매 이후 5년간 특허 사용료로 23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애플에 10억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이폰 4에 독점으로 통신칩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퀄컴의 모뎀 칩만 사용한 것은 지급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퀄컴이 애플에게 자사 모뎀 칩만 사용해야 라이선스 비용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퀄컴의 주장은 다릅니다. 애플이 먼저 라이선스 비용에 반하는 요구에서 어쩔 수 없이
퀄컴 칩만 사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애플은 퀄컴에 지급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허 사용료에 대한 비판적인 팀쿡 애플 CEO가 취임한 뒤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2016년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과징금 소송에서 애플 측 대표가 퀄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증언하고, 중국에서 아이폰 7을 생산하면서 경쟁사인 인텔의 모뎀 칩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어 10억 달러의 특허 사용료 리베이트 지급을 보류합니다. 또한 애플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퀄컴의 영업 비밀을 인텔 측에 알렸다고 주장하며 15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애플은 2017년 1월 퀄컴을 제소하며 수십억 달러의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제조사들은 2013년부터 퀄컴에 가다 지급된 특허 사용료 90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법률에 따르면 이 보상 금액은 최대 3배인 27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9월 아이폰 7 생산 때부터 퀄컴과 인텔의 모뎀 칩을 함께 쓰며 퀄컴을 견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XS, XR 때부터는 아예 인텔 칩만 사용하며 퀄컴의 독점적 특허 라이선스 간행을 없애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장은 첫째, 퀄컴은 라이선스 하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라이선스를 강제한다. 이는 이중 지급에 해당된다. 둘째, 라이선스 하면서 스마트폰 전체 가격의 기준으로 특허료를 징수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 특허 기술의 가치만큼만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즉, 퀄컴이 스마트폰 필수 표준 특허로 길목을 지키면서 독점 행위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퀄컴의 주장은 첫째, 자신들의 네트워크 기술이 없으면 모든 스마트폰은 작동할 수 없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의 전체 가격의 기준으로 라이선스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특허는 모뎀 칩보다 훨씬 많은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을 위한 다른 기술들이 퀄컴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휴대폰당 일정액의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통신망에 연결될 때 필요한 보안 프레임워크는 우리 기술이지만 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퀄컴의 특허권은 모뎀 칩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퀄컴이 패소했다면 삼성으로서는 매우 좋은 상황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산정하는 사업 모델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퀄컴의 전체 매출에서 이와 같은 특허 기술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퀄컴은 지난 몇 년 동안 애플과 소송하면서 시가총액이 25% 이상 줄었고, 작년에는 NSP 인수에 실패해서 20억 달러의 계약 해지금을 날렸습니다. 경쟁사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막아냈지만, 만약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1위 기업이 몰락하고 삼성이 NXP까지 인수한다면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른 시점에 삼성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승리하는 게 더 나은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애플이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의 이익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세계 1위일 뿐 2018년 스마트폰 영업이익은 애플이 78%를 독식했고 삼성전자 14%, 화웨이는 4%입니다. 스마트폰 도매 평균가 역시 삼성전자가 251달러, 화웨이가 226달러인 반면에 애플은 786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5G 폰을 출시하지 못하면 향후 시장에서 생존이 힘들고 결국 삼성과 화웨이 2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폰 기술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기에 예전 같은 혁신이 나오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조사들의 기술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결국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하는 기업에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향후에도 꾸준히 아이폰을 제조하겠지만 기업 이익은 아이튠즈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5G 시장에서도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맞춰 5G 토탈 모뎀 솔루션을 출시했는데 모뎀, RF칩, SM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초고속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통신 기술 핵심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애플이 퀄컴을 이겨도 삼성은 큰 문제 없이 5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보다 퀄컴이 훨씬 버거운 상대입니다. 특허 문제도 많이 걸려있고 특히 스마트폰 AP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이기에 이번 소송에서 퀄컴이 큰 타격을 받는다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5G 시장에서 생존이 시급한 애플이 퀄컴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퀄컴의 왕자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성이 결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정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더 살아나고 그로 인한 낙수 효과가 대한민국을 더욱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주기를 기원하며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